아까 이어서 소유권 이외의 등기 중에서는 214페이지에 보면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각종 권리 등기할 때 필요적 정보를 물어보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용익물권 설정할 때 관련된 게 뭐예요? 용익권 하면 여기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요게 용익물권. 그다음에 채권 중에서 임차권. 그다음에 담보물권에 관련된 담보하는 권리는 저당권이나 근저당권 정도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기 반드시 써야 되는 게 뭐라고 했어요? 필요적인 걸 기억하겠지. 이거 빼놓고 나머지는 다 임의적이에요. 그래서 지상권 뭐가 있다? 지상권 설정의 목적, 그다음에 범위. 요 두 가지 반드시 들어가야 돼. 이걸 빼고 나머지는 다 임의. 존속 기간, 그다음에 지류 약정 이런 건 다 임의적이에요. 지역권도 뭐가 있다? 목적, 범위, 요역지, 승역지 표시. 전세권 목적이었고 범위하고 전세금이나 전전세금. 임차권에서는 차임. 그럼 저당권에서는 채권액과 채무자 표시. 그다음에 저당권의 목적인 권리. 어떤 권리를 목적으로 했냐? 목적인 권리. 그다음에 근저당권에서는 뭐라고 했지? 채권 최고액. 채무자 표시. 그다음에 근저당의 뜻, 근저당 취지. 이런 것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쓴 걸 빼고 나머지는 다 임의적 정보. 그래서 요 기본적인 건 기억해야 되는데 강의 노트든 어디 뒤에 다 정리했으니까 그것만 간단하게 보면 돼요, 여러분들이. 자, 28번 문제 보세요. 지상권에서는 목적과 범위만 필요적이고 지류는 임의적입니다. 지역권에서 자, 목적과 범위, 승역지는 요역지 표시를 해야 됩니다. 거꾸로 요역지는 승역지 표시를 해줘야 되고, 전세권은 자, 목적은 없고 전세금, 그다음에 범위 이 두 가지 들어가죠. 그다음에 임차권은 차임 하나입니다. 저당권은 채권액은 들어가지만 변제기나 이자 약정 등등은 다 임의적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필요적으로만 열거된 것은 지역권하고 지금 전세권만 들어갔지, 지상권은 지류가 빠져야 되고, 임차권은 존속기한이 빠져야 되고, 저당권은 변제기가 빠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보시고, 그 다음에 용익물권. 요 용익물권 공통점은 용익물권은 자, 이건 부동산 특정 일부에, 부동산의 일부에는 설정이 된다. 일부란 말이 들어가면 도면, 지적도라든가 이런 도면이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권리 일부, 지분, 권리 일부인 지분에는 들어갈 수 없다. 지분 중 대표적인 게 뭐라고 있어요? 이게 대지권. 대지권은 지분의 개념이다. 그러면 지상권에 대해서는 뭐가 있다? 여기서 구분지상권. 나머지는 구분이라는 말씀은 다 틀립니다. 구분임차권 뭐 이런 거 없어. 구분전세권 없고 구분지상권. 자, 구분지상권. 구분지상권은 수목 소유 목적 안 된다 했지. 그 다음에 구분지상권은 계측적 건물의 특정 층 목적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구분지상권에 대해서는 도면을 내지 않아. 상하의 높이만 정해지면 한 필지에 여러 개의 구분지상권도 설정이 가능하다 했고, 자, 구분지상권과 관련해서 요 표현을 쓸 수 있는 요거 두 가지 알아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역권에 대해서는 이것은 요역지 소유자가 등기 권리자, 승역지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 되는 게 일반적이지만, 승역지 소유자가 아닌 승역지 지상권자나 승역지 전세권자 등등 이런 사람들도 지역권 설정할 수 있다는 거. 이때는 요 지상권, 전세권 등기 부기 등기를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전세권에 대해서는 자, 특히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고 나서 전세금 반환 청구권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세금 반환 청구권이 일부가 양도됐을 때 이거 일부 이전 등기가 가능하다. 전세권의 일부 이전 등기. 이전 등기는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되고 나서 만료 후에만 가능하다. 만료 전에 할 때는 반드시 전세권이 소멸됐음을 증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때 양도액을 써줘라.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들이요. 뭐 임차권 따로 여기 설명할 것도 없어요. 민법상 배운 물권법 가지고 그냥 다 공부하는 겁니다. 이런 데는. 자, 30번 문제 한번 보세요.
자, 215페이지 30번 문제. 지상권 등기와 설명 중 틀린 거. 지상권은 배타적 권리로서 지분상행 설정하지 못하나 부동산 일부 토지 일부는 가능하다. 즉 지상권은 용의물권이니까 지분은 안 되고 부동산 일부는 된다. 요거 토지 일부 되죠? 지상권 범위를 토지 일부를 정할 때 도면을 첨부해야지만 전부의 지상권 설정을 첨부할 필요 없다 했고, 구분 지상권 설정할 땐 지하 또는 지상 상하의 범위를 반드시 써야 됩니다. 이때 도면을 내지 않습니다. 지상권 배타적 권리므로 중첩적으로 설정할 수 없으나 구분 지상권은 토지 입체적으로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하의 높이만 다르다면 2개 이상 중복해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이고, 지상권 존속기간은 임의적 기재사항인 건 맞죠. 민법상 최단 존속기간보다 단축된 기간을 정할 땐 최단 기간까지 연장된 것으로 봐 이를 수리하지만 철탑 존속기간을 한다처럼 불확정 기간을 정할 수 없다. 여기서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영구 무한도 되기 때문에 불확정 기간도 허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다 민법상 내용을 알고 있으면 그냥 자동 풀리는 문제들이에요. 여기는. 그 다음에 지역권 등기 한 문제만 풀어보겠습니다. 31번 문제. 자, 등기관이 틀린 걸 찾으라. 등기관이 승역지 등기 기록에 지역권 설정을 할 때 지역권 설정의 목적을 기록해야 된다. 이 목적과 범위는 필요인가 반드시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역지 소유권 이전되면 지역권 별도의 등기 없이 이전된다. 왜 그러냐? 지역권은 지역권 토지에 딸린 권리죠. 지역권 토지에 딸린 권리, 인여권이 아니라겠죠. 지역권 토지 소유권 이전되면 따라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지역권 설정할 때 편익을 받는 토지를 뭐라고 해서 요역지, 편익을 주는 토지를 승역지, 여기서 편익이다. 편익은 이거 서비스를 얘기해요. 토지가 토지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맹지인데 여기 도로가 통로를 이용하고 싶다. 이걸 밟고 다녀야 돼. 여기서 통행 목적, 민법 시간 다 배웠지? 물을 끓여오기 위해서 인수 목적, 조망권을 행사할 목적으로 이런 목적으로 지역권 설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를 우리가 승역지, 이건 부담을 안 하. 제한물권 여기 설정되는 거예요. 편익을 받는 토지 요역지, 서비스 받는 토지죠. 이렇게 편익을 받는 요역지는 반드시 일필지 전부일 것. 승역지는 전부든 일부는 상관이 없고 붙어 있었던 떨어진 상관이 없다고 다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지역권 설정은 지역권 토지가 토지의 편익을 제공해. 예를 들어 이게 A 소유자, 이게 소유자 B라 할지라도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요역지 소유자 바뀌더라도 지역권 이전을 할 필요 없어. 이 토지에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알았어요? 그리고 지역권 설정은 이 승역지 소유자가 의무자 되는 게 일반적이지만 승역지 지상권자나 아까 얘기했지? 승역지 전세권자 등등도 이 승역지를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설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역권 배타성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개 설정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지역권은. 이런 기본적인 사항을 등기법을 설명하면 요역지 소유자가 보다 등기 권리자, 승역지 소유자가 보다 등기 의무자인데 승역지의 지상권자, 전세권자도 등기 의무자가 될 수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31번에 요역지 소유권이 이전되면 지역권 별도의 등기 다전이, 왜냐하면 이건 지역권이니까 토지가 소유권 누구장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 토지에 지역권이 설정됐으면 10번인 편익을 받는 토지야. 그래서 아까 수용의 경우 얘기했죠. 수용에 따라 이전 등기할 때 요역지 지역권 말소하지 않는다 했지. 이게 무슨 얘기냐? 도로가 여기를 개설돼. 그래서 여기를 10번지 요역지를 수용해 버렸어. 이건 남의 땅을 밟고 다닐 수 권리가 좋은 게 붙어 있잖아. 이건 말소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근데 요 승역지 여기를 수용했어. 이건 남의 땅을 위해서 편익을 제공해 줘야 돼. 부담을 안고 있잖아. 이런 건 전부 다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승역지 지역권 다 직권 말소, 요역지 지역권 말소하지 말라고 했던 이유가 그겁니다. 그 다음에 지역권 설정 등인 승역지 소유자가 의무자고 요역지 소유자가 권리자가 되는 게 일반적이죠. 근데 4번처럼 자, 지역권 설정 등기 요역지 지역권 등기상은 등기와 직권으로 지역권 설정할 때 요역지 지역권이라고 쓰는 건 직권호. 그건 무슨 얘기냐면 지역권 등기는 이 승역지 등기는 이건 당사자 공동신청으로 하면 돼요. 공동신청으로. 이때 요역지 지역권이라고 써주는 것은 요역지 지역권 등기는 이것은 등기관이 직권으로 해라. 이건 공동신청. 그래서 승역지부에는 여기 요역지가 몇 번지다. 여기 요역지에는 승역지가 몇 번지다. 서로 교차적으로 토지를 써줘야 돼요.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가 어딘지를 써주고 여기 편익을 받는 토지가 어딘지를 써주는 거예요. 서로 승역지에는 요역지 표시해주고 요역지에는 승역지가 어디라고 써주는 거예요. 이때 요역지 지역권을 어떻게 한다고 등기관이 직권으로.
그다음에 승역지 지상권자는 그 토지의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는 의무자가 될 수 없는 게 아니라 승역지 지상권자나 전세권자 다 할 수 있어. 이때 지상 전세권 등기 부기 등기를 해주는 거. 이때는 승역지 소유권자만 하는 게 아니라 승역지 지상권자나 전세권자도 지역권 설정해 줄 수 있다. 이런. 그래서 5번이 틀린 겁니다. 다음 전세권에 대해서는 33번 문제 하나 보겠습니다. 등기관이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 자 전세금 그다음에 범위 그다음에 범위가 부동산 일부라면 도면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세권에서는 뭐가 없다고? 목적이 없다. 전세권의 범위하고 전세금을 써줘라. 존속교회나 위약금 이런 등등 이건 전부 다보다 임의적 정보니까 약정이 있을 때만 써줍니다. 그러면 대항력을 취득한다겠죠. 3번처럼 등기관이 전세금 반환 채권의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전세권 일부전 등기할 때 양도액 이것은 자 요거 일부전 등기는 전세권 종료된 만료된 다음에만 가능하고 이때 양도액을 써주는 거예요. 전세권 일부전 등기. 4번처럼 전세금 반환 채권의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 신청은 전세권 존속기한 만료 전에도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 아니라 만료 후에만 돼. 전에는 안 되는 게 원칙이 할 수 없어. 그래서 4번은 틀렸고 5번처럼 전세권이 존속기한 만료 전에 전세금 반환 채권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전세권 일부 전등기 할 때는 전세권이 소멸됐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특별한 경우만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아니라면 만료된 다음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전세권 존속기한 만료 후 이때만 전세권 일부 전등기가 허용된다. 이 조문이 등장하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밑에 등기법 73조 조문을 그대로 실어놨으니까 한번 더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용의권 다 똑같고 36번에 가서 임차권 문제 하나 보겠습니다. 임차권 문제 219페이지 임차권. 여기서 임차권에서 특히 차입 문제 요거 여기서 반드시 신청좀 써야 된다는 것과 임차권 등기가 어떻게 되는 경우가 있냐면 임대차 존속기한 만료되고 나서 임차권 등기 명령 이렇게 나면 이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는 무슨 등기라고 하냐면 이건 촉탁 등기다. 법원이 촉탁으로 이루어진 등기이기 때문에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가 이루어지려면 존속기간이 만료돼야 돼. 존속기간이 만료되고 나서만 하기 때문에 존속기간 중에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럼 존속기간 만료되고 나섰기 때문에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이전 등기가 되고 나면 요 임차권 등기는 어떻게 못하느냐. 요 임차권 등기는 다시 이걸 이전하거나 또는 전대 이런 걸 할 수가 없어. 왜? 종료됐기 때문에. 알았어요?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 나오면 첫째 절차 개시 중 뭐라고? 촉탁 등기다. 그 다음에 존속기간 만료되고 나섰기 때문에 여기 이전 전대 등기를 따로 할 수 없다. 그리고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할 때 존속기간은 등기상이 아니지. 왜? 존속이 끝났기 때문에. 알았어요? 그걸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럼 36번에 자, 옳은 걸 찾으라겠어요. 임차권의 이전이나 전대의 등기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등기이기 때문에 부기 등기로 하면 됩니다. 토지, 공중, 공간, 지하 공간의 상하 범위를 정해서 구분 임차권 이런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구분 지상권과 구분 소유권만 있지 구분 임차권, 구분 전세권 마음대로 만들면 안 됩니다. 물권 법정주의에 위반되는 거예요. 그 다음 3번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주택 임차권 등기가 격려되고 나서 그 등기에 기초한 임차권 이전 등기를 할 수가 없다겠지. 왜? 이미 종료됐기 때문에. 그 다음 4번처럼 송전선이 통과하는 선화 부지 이걸 선화지라고 합니다. 이런 선화 부지에 대한 임차권인 존속기간을 송전선이 존속하는 기간 이렇게 불확정 기간도 허용된다는 것이 선례입니다. 그 다음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대해서 임차권 설정할 때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지. 왜냐하면 토지거래 허가는 소유권과 지상권만 되지 임차권이나 전세권이나 저당권 같은 경우는 허가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37번 보시면 이제 담보권 등기 중에서 최근에 1번 지문 같은 것이 자주 조문에 인용됩니다.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 설정 등기도 할 수가 있죠. 이때 평가액을 써야 돼. 예를 들어서 강의하는 채권, 그 다음에 쌀 몇 가마 이렇게 썼다. 그럼 그 금액이 얼마냐? 이 평가액을 써주라는 거예요.
두 번째, 채권자가 여러 명일 때 근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별로 채권 체계획을 구분하지 않고 전부 다 어떻게 쓴다? 단일하게. 근저당권에선 채권 체계획 표기 방법이 여기 채권 최고액을 쓸 때 이 채권 최고액은 단일하게 써라. 단일. 그래서 이걸 채권자별로 구분하면 안 된다. 그리고 채무자 표시도 연대 채무자도 연대란 말 안 쓰고 단순히 그냥 채무자라고만 써라. 그리고 여긴 이자 약정에서 이건 등기사항이 아니다. 채권 최고액 속에 포함되기 때문에 등기사항이 아니다. 얘기해요. 약정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등기사항은 아니고. 그리고 근저당권에선 부종성이 완화돼서 채권액이 없어지더라도 제로가 되더라도 근저당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일반 저당권과 차이점이 있죠. 그리고 근저당권 주의할 게 자, 근저당권은 계속적 거래 관계에 있는 당사자 간에 장래의 일정한 한도, 즉 채권 최고액이라고 하죠. 일정한 한도액을 담보로 하는 포괄적인 담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근저당 설정할 때 이 근저당권자 그다음에 근저당권 설정자가 있을 때 근저당권 설정자 이렇게 해서 근저당 설정하고 나면 이것은 이 근저당권자도 바뀔 수가 있다 했고 여기 채무자 겸 설정자에는 이 채무자도 바뀔 수가 있다. 이쪽이 바뀌면 즉 근저당권자가 바뀌면 소유권 이외익을 주체가 바뀌었으니까 근저당권을 이전해야 돼. 이전 등기. 이전 등기는 전부 다 부기 등기로 소유권 이외익이 걸리니까 채무자가 바뀌었다. 그러면 근저당권 내용이 바뀌어서 근저당권 변경 등기. 이것도 항상 부기 등기로밖에 안 해요. 그런데 이렇게 이렇게 근저당권자인 채권자 측이 바뀌었을 때는 이전 등기요. 채무자 바뀌었을 때는 변경 등기를 한다. 문제는 뭐냐? 여기서 원인을 쓸 때 등기 원인을 쓰는 방법을 주의해라. 등기 원인. 자, 등기 원인을 쓰는 방법을 볼 때 근저당권은 계속적 거래 관계에 있는 당사자 간에 증감 변동한 다수의 불특정 채권을 결산기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한다. 이걸 채권 최고액이라고 했어요. 채권 최고액. 이 채권 최고액은 단일하게 쓰라. 구분하지 말라 했죠. 이게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산기에 가야 채권이 확정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산기 가기 전까지는 뭐냐? 여긴 다수의 불특정 채권을 담보한다. 그러면 여기서 개개의 채권 관계는 양도하거나 채무를 인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저당권은 결산기 전, 즉 채권 초기 확정 전과 확정되고 나서 차이가 있어. 확정되기 전에는 개개의 채권 채무를 양도할 수 없기 때문에 인수할 수도 없고 여기서 원인이 이쪽 채권자 측이 바뀌었으면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 채권을 양도란 말이 들어. 양도란 말 쓰고 채무자 바뀌었으면 인수라는 표현을 써야 돼. 인수. 원인이. 예를 들어서 주체가 채무자는 인수하는 쪽에서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채권은 양도하는 측에서 이거를 대신 받아 가져라 해야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이쪽 채권자 측이 바뀌면 원인이 양도라는 표현을 써야 되고 채무자 바뀌었으면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 인수라는 말 써야 돼. 그런데 결산기 전 채권 최고액 확정 전에는 여기 수많은 다수의 불특정 채권이기 때문에 개개의 채권 관계, 채무 관계를 양도하거나 인수할 수 없어. 그럼 어떻게 하냐? 채권자나 채무자 지위를 그냥 통째로 받아야 돼. 그래서 이것을 계약 당사자 지위라고 표현해. 그래서 이때 이걸 이제 계약 양도, 즉 채권자식이 바뀌었으면 채권자 지위를 가져가라. 계약 양도. 채권직 확정 전에 채무자 바뀌었을 때는 채무자 지위를 가져가라. 계약 인수 이런 말 써야 돼. 그런데 결산기 이후 확정되고 나면 이때 확정된 채권을 양도받고 여기 이 결산기 이후에 채무자 바뀌면 확정된 채무에 대해서 면책적이거나 중첩적 인수를 한단 말이에요. 뭐 여긴 대위 변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용어는. 근데 일단은 원인이 자, 채권자 측이 바뀌면 뭐라고 쓴다? 양도란 말 쓰고 채무자 바뀌면 인수란 말 써야 되고 결산기 전에는 반드시 계약 당사자 지위 양도나 인수이기 때문에 계약 인수, 계약 양도 이런 말 써야 돼요.
결산기 넘어가야 확정된 채권, 확정된 채무에 대한 양도나 인수라는 표현을 쓴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원리를 모르면 왜 답이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먼저 37번에 지금 2번 지문 표시했고 3번 채권의 일부에 대해서 대의 변제로 인한 저당권의 일부 이전 등기는 불가능한 게 아니라 할 수가 있습니다. 대의 변제가 되면 일부 이전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변제된 액수만큼. 그 다음에 4번 질문 보시면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바로 이걸 설명을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요거 전에 결산기 전에는 채권자도 바뀔 수도 있고 채무자 다 바뀔 수 있어. 채권자 바뀌면 무슨 등기한다? 근저당권 이전 등기. 채무자 바뀌면 무슨 등기한다? 근저당권 변경 등기 하되 전이니까 채권자 바뀌었으면 원인을 뭐라고 쓴다? 계약 양도. 채무자 바뀌었으면 원인을 뭐라고 쓴다? 계약 인수라는 말 써야 돼요. 그래서 4번처럼 거기 근저당권이 피담보 채권 동그라미 확정되기 전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자, 피담보 채권 확정 전이면 뭐라고 써야 돼? 채권 양도했으면 이를 원으로 근저당권 이전 등기 할 수가 있다고 했어 없다고 했어? 거기 채권 양도가 밑줄 쳐보세요. 거기 피담보 채권이 양도라는 데 체크해보세요. 여기 전에는 채권 양도가 돼야 안 돼? 안 된다니까 뭐라고 해서 계약 양도밖에 안 돼요. 채권 양도 어디 가야 돼? 확정되고 나서밖에 못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확정 전에는 채권이 양도를 될 수도 없거니와 개개의 채권 양도 못해요. 피담보 채권 양도된 경우 이를 원인으로 근저당권 이전 등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뭐만 된다고? 계약 양도를 원인으로 해서 이전 등기만 되기 때문에 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 못한다. 맞아 틀려? 맞은 거지. 무슨 얘기 알겠어요? 예. 잘 보세요. 거꾸로 설명했자 또 확정되기 전에는 계약 양도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 해야 되기 때문에 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 할 수가 없다고 한 거예요. 근데 이 말 이해하려면 이걸 알아야 이 말을 알 수 있는 굉장히 머리 복잡하잖아요. 이해됐어요? 예. 안 됐어도 그럼 공식대로 알아도 전에 확정 전에는 채권 양도가 없어. 뭐라고 해야 돼? 계약 양 여기 채무자 바뀌었으면 계약 인수. 채권자 바뀌었으면 계약 양도라는 말 써야 돼요. 채권 양도나 채무 인수는 확정된 후에만 쓰는 말이에요. 여긴 다수의 불특정 채권이 있어. 도매업자, 소매업자 간에 거래한다. 매일 물건 대줘. 하루에 채권액이 계속 발생해. 중간에 또 갚을 수도 있어. 중간 변동하고 있지 채권액이. 여기서 자 우리가 3개월마다 결산하자 했는데 오늘 한 것만 따로 제3자에 넘길게 안 된단 말이야. 개개 채권 양도 채무 인수 없어. 이 안에는. 알았어요? 포괄적인 담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37번에 4번이 맞는 거예요. 그 다음 5번 질문 근저당권 이전 등기 신청할 경우에 근저당권 설정자가 물상 보증이면 그 승낙 증명한 정보를 등기 근저당권 물권이기 때문에 물상 보증인이 승낙 여부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 비슷한 표현이고요. 그 다음 넘어가서 40번 문제 보겠습니다. 저당권. 자, 1번 지금 계속 나온다고 최근에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그 채권 평가액을 쓰라고 했어요. 그 다음 저당권 이전 등기할 때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과 분리양도가 안 되기 때문에 저당권이 채권과 같이 이전한다라고 써줘야 돼요. 그 다음에 3번 채무자와 저당권 설정자와 동일한 경우에도 등기부에 채무자를 표시해야 된다. 아까 저당권이 뭐를 채무자는 반드시 쓴다 했지. 채무자. 이건 무슨 얘기냐? 필요적 정보이기 때문에 반드시 써야 돼. 이 얘기는 설정자와 채무자 다르든 같든 써줘라. 같다는 건 뭐야? 설정자 겸 채무자라는 것이고 다르다면 물상 보증이라는 얘기. 예를 들어서 자 A 소유 부동산을 B로부터 돈을 빌리고 여기에 저당권을 설정했다. 그러면 이때 이러면 저당권자가 권리자, 저당권 설정자, 의무자에서 공동 신청하는데 이때 채무자 표시는 꼭 해야 돼 이게. 그러면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랬어 이거. 등기부 갑구에 가면 소유자가 누구로 나와서 여기 나와 있지 채무자. 근데 을구에 가면 저당권 설정할 때 여기에 예를 들어서 저당권 설정 채무자가 누구예요? 채무자가 A라고 써줘야 될 때 이 사람 같아도 써준다는 거야. 그리고 채권액 저당권자는 누구냐? 요 저당권자 써주겠죠. 이렇게
이때 다르다면 어떻게 될까? 이게 A가 자기 소유 부동산에 온 게 아니야. A는 채무자. 은행에 돈을 빌렸어. 자, 은행에 돈을 빌리면서 채무자예요, 채무자. 근데 채무자인데 은행에서 그냥 안 빌려줍니다. 담보 제공을 하겠어요? A는 부동산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 A 아버지가 내가 담보 써줄게 했어요. 요걸 이 사람 뭐라고 한다? 물상보증인. 물상보증인. 그럼 저당권 어디다 해야 돼? 여기 채무자 이마에다 쓸까? 물상보증인 등기부에 쓸까? 당연히 등기부에 써야지. 그럼 여기 C 소유 부동산 여기 소유자 C로 나와 있지. 알았어요? 을교하면 여기 채무자 누구야? A라고 쓰지. 얘가 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르다면 얘는 물상보증인. 같다면 채무자 겸 소유자예요. 알았어요? 반드시 여기다 뭘 쓴다? 같아도 쓰고 달라도 쓰고 채무자는 반드시 써야 된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해되죠? 네. 뭐 단순히 암기할 때는 어렵지만 이렇게 이해라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채무자 표시는 반드시 쓴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4번처럼 세개 부동산이 공동담보 목적으로 제공된 경우 등기관은 공동담보목을 작성. 이 공담 목록은 자 보세요. 공동담보나 공동전세 목록은 목적 부동산이 5개 이상일 때. 5개 이상. 자, 그 다음에 매매 목록은 이 매매 목록은 목적 부동산이 몇 개라고 해서 2개 이상이거나 1개일지라도 수인 대 수인 간의 매매일당이라. 그 다음에 공담 목록에 대해서 과거에는 이게 신청인이 작성했지만 지금은 등기관이 전자적으로 작성해버려. 여기 작성이 이게 신청인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이거 공담 목록 누가 작성한다? 등기관이 작성하는. 등기관이. 이 부분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4번 지문은 틀린 거예요. 5개 이상. 그 다음 피담보 채권의 일부 양도를 이유로 저당권 일부 전환할 때 그 양도액을 써주면 됩니다. 채권 일부 양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43번 문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43번 문제 보세요. 조금 아까 했던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근저당권 등기에 설명 틀린 거. 피담보 채권 확정 전 동안에 확정 전에 채권자의 지위가 전부 양도됐으면 근저당권 이전 등기를 하는데 원인을 뭐라고 쓴다? 계약 양도. 확정 전이기 때문에 계약 양도. 그 다음 동일 부동산에 대한 하나의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로 여러 건의 근저당권 설정을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맞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설정 계약서가 한 장이면 근저당권도 몇 개로 해야 돼? 하나로. 예를 들어서 A, B가 여기 근저당권 설정해서 A 소유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할 때 계약서에 썼는데 채권 최고액 3억 이렇게 써놨어. 그랬더니 채권자에선 야 이건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게 좀 방해 좀 하고 싶다. 그러면 이 3억을 계약서 한 장 썼는데 근저당권 설정할 때 1,000만 원짜리 쪼개서 채권 최고액 1,000만 원 30개를 등기에 도배해버리자. 할 수 있다 없다? 안 돼. 이거 한 건을 계약서 쓰면 근저당권 설정도 한 개 해야 되지 여러 개에서 나눠서 할 수 없다는 거. 이해 갑니까? 근저당권 설정 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 채권 최고액 변경 등기 신청할 때 등기 신청 수수료 이 권리 변경이기 때문에 수수료를 당연히 납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채무자 변경 등기 신청 시 후순위 저당권자 동의 없이 근저당권인 채무자 변경을 할 수 있다. 채무자 바뀌는 것은 후순위 저당권자 동의 사항입니까? 아닙니까? 자, 채무자가 바뀌면 후순위 저당권자는 영향이 있어 없어? 저당권은 뭐다? 물적 담보야. 그 개인의 신용을 보고 준 게 아니라 부동산을 담보로 잡았어요. 거기 액수가 정해져 있지? 채무자 누가 되든 상관이 없어. 후순위권자 영향 받아 안 받아? 안 받아요. 안 받아. 그러니까 동의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 다음 근저당권 말소인계 신청 시 명의인 표시의 변경 사유가 있더라도 자 여기서 핵심 말소야. 말소. 근저당권을 말소할 때 명의자가 주소가 몇 번 바뀌었거나 그렇더라도 그 모든 걸 다 변경을 다 해놓고선 말소할 필요가 없이 그냥 주민등록 초본에 이전 주소가 몇 개 나왔다 그러면 동일성 인정되지? 그럼 그냥 직접 말소도 된다는 거예요. 그 서면 증명 서면을 첨부함으로써 등기명 표시 변경 등기를 생략하고 직접 말소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이제 뭐 그렇게 중요한 등기는 아닌데 특히 요새 환매나 신탁 등기 중에서 신탁 등기가 시험에 주로 많이 나온 편입니다. 그래서 환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매매와 반대로 간다는 것과 그리고 등기 절차상 특칙이 있어요. 환매와 신탁 등기. 자, 매매는 매도인 명의에서 누가 앞으로 매수인 앞으로 이전하는 거니까 이렇게
자, 매매로 인한 이전 등기에서 아까 거래 가액 등기가 문제됐지만 권리자는 매수인, 의무자는 매도인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무슨 등기합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돼. 한 건이 등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환매는 다시 매도인이 되사올 권리를 유보해 놨다. 환매. 이 등기를 해놓으면 대항력이 생겨. 다시 사올 권리를 갖는 것은 매도인이 권리자, 매수인이 의무자니까 매매와 반대로 간다. 당사 지위는 요 매매와 반대, 이거 반대의 지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때 환매 특약 등기를 하게 되면 대항력이 생겨. 그래서 등기가 두 건이기 때문에 신청서를 따로따로 쓴다. 그래서 신청서를 쓸 때 이걸 뭐라고 표현한다? 별개의 신청 정보. 신청서를 두 개 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등기는 반드시 시간적으로 동시에 돼. 따로따로 다 각하됩니다. 동시에. 그래서 환매 특약 등기할 때는 신청서를 낼 때 신청 정보, 신청서에 반드시 이렇게 필요적 정보가 뭐냐? 매매 대금과 매매 비용을 반드시 써라. 왜? 이걸 주고 다시 찾아와야 되기 때문에. 임의적 정보는 뭐냐? 환매 기간. 부동산의 경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약정하면 됩니다. 환매 기간. 그리고 여기에 첨부하는 것 중에 첨부 정보 중에 환매 특약 등기는 공동신청, 당연히 공동이지만 여기 특징이 뭐냐? 인감 증명과 등기필 정보를 내지 않는다. 왜냐하면 매수인은 아직 등기필 정보 자체가 없는 상태고, 그리고 의무자지만 소유권자가 안 됐어요. 그런데 매매의 경우 이 사람이 의무자니까 당연히 매도인의 인감 증명과 등기필 정보 내야 되죠. 그런데 환매에선 요 매수인은 자기 앞에 등기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안 내고, 이에 따라 등기 신청하면 등기하면 대항력을 취득하고 환매 특약 등기 항상 부기 등기로만 하더라. 그래서 환매 특약 등기를 하게 되면 이제 동시에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등기부상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 이게 A의 명의에서 B 앞으로 소유권 이전 이렇게 되면서 동시에 여기에 부기 등기로 환매 특약, 매매 대금과 비용 기간 다 쓰고 환매권자는 매도인 명으로 들어갔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등기됐으니까 환매권을 A가 가지고 있다. 알고 있어 누구나. 그러니까 이미 대항력을 취득했어. 그러면 B가 소유자가 됐지만 B가 이걸 팔아먹으면 자 제3자 C는 소유권을 취득하겠죠. 이 사람은 어디로 취득하냐? 요 밑으로. 얘는 소유권을 이전 받았지만 환매권이 A가 이 땅 알고 취득했기 때문에 A한테 대항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환매 기간 안에 A가 다시 찾아가고 싶어. 얘가 A 찾아가면 돼. 기간 안에 어떻게 환매권을 행사한다. 누굴 상대로 행사하느냐? 누굴 상대로? 현재 명의자 이 사람을 상대로 하는 거예요. 이 종전 소유자가 아니고. 알았어요?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C를 상대로 행사하면 기존 등기를 말소하는 게 아니라 새롭게 이전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행사에 가면 여기에 소유권을 이전해 간다. 환매권 행사는 소유권 이전. 자, 이렇게 이전해 가는 거예요. 이전 등기. 환매권 행사하면 무슨 등기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로 이전해 가고, 기존 등기를 말소하는 게 아니고 이전 등기한다. 이때 당해 환매 특약 등기는 더 이상 존치할 필요가 없으니까 등기관이 직권 말소한다. 즉 환매권을 행사했을 때만 직권 말소하고 행사한 게 아니라 당사자 공동신청이나 환매 기간이 지나버려서 도과했거나 이럴 땐 다 공동신청에 따라 말소. 요 특약 등기는 행사했을 때만. 행사한다는 것은 새로운 소유권 이전 등기로 가져간다는 거야. 그리고 당해 환매 특약 등기 어떻게 한다? 직권 말소. 45번 보세요. 자, 잘못된 걸 찾아서 환매 특약 등기 신청은 매매료 이전 등기 신청과 한 건의 신청조가 아니라 별개 두 개. 한 건이 아니야. 별개. 그리고 동시에 이건 맞죠. 동시에 하지만 별개 신청조. 신탁 등기와 차이점이야. 그 다음 1번 틀리고 2번 부기 등기를 한다 했고요. 그 다음에 3번 환매권 행사로 인한 등기는 환매 특약 매매의 종전 이전 등기를 말소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이전 등기 방식으로 가져가라 라고 했습니다. 4번 환매 특약 등기 이후에 당해 부동산에 경된 제3자 명의 소유권 이외, 예를 들어서 환매 특약 등기하고 여기 저당권이나 전세권 등기 이런 게 생겼다면 이렇게 소유권 이외의 등기는 일반 원칙에 따라 공동신청으로 말소하되 원인은 환매권 행사로 인해서 실효, 효력이 상실됐다라고 써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처럼 환매권 행사 없이 존속기간이 도과랑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당사자 합의 등으로 환매권이 없어졌다면 환매권자와 현재 등기명 소유자가 공동신청으로 특약 등기를 말소해야 되고, 이렇게 환매권을 행사했을 때만 직권 말소만 된다. 직권 말소는.
그 다음에 신탁 등기에 대한 여러 번 문제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환매와 구별해서 신탁 등기 문제 나오면 나올 수 있는 용어가 딱 정해져 있어요. 신탁 등기는 소유권 이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부분 소유권 이전을 전제했을 때는 자, 이거는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해라. 그리고 한 건의 신청 정보로 일괄 신청. 일괄 신청이란 건 한 건으로, 즉 별개의 신청 정보가 아니라는 거야. 일괄 신청. 이건 신탁 등기 말수도 똑같아. 신탁 등기는 누가 하느냐? 지금 현재는 수탁자가 단독 신청이다. 이렇게 특례가 인정되죠. 재신탁할 때도 역시 새로운 신탁의 수탁자가 단독 신청하고, 만약 수탁자 않으면 누구 위탁자나 수익자는 수탁자를 대위할 수 있고, 대위 이때는 동시에 할 필요는 없어요. 이미 됐기 때문에 이전 등기와 요 대위할 때는. 그리고 자, 수탁자가 여러 명일 때 수인일 때 이 수인 수탁자 관계는 뭐냐? 항상 합유 관계다. 이것을 공유로 하면 다 틀립니다. 합유 관계 꼭 기억해야 되고, 그다음에 신탁 원부 문제 나면 신탁 원부는 매 부동산마다 작성하되 이것은 등기부의 일부다. 등기 기록의 일부다. 등기부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신탁 원부를 열람하거나 발급받으려면 반드시 별도로 발급을 신청해야만 해주고 신청하지 않으면 안 해줍니다. 그 다음에 신탁 등기할 때 주의할 것은 등기 형식은 항상 주등기를 차지해야 돼. 즉 여기 부기 등기로 무조건 틀려. 주등기. 그 다음에 신탁 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와 같은, 즉 하나의 순위번호다. 동일한 순위번호. 여기서 하나라는 건 동일하다. 그래서 이걸 별개 다른 이런 순위번호를 쓴다. 이런 말씀은 무조건 다 틀립니다. 알았어요? 요게 지금까지 출제된 전부 다 동시에 일괄 신청하다. 아니면 수탁자는 단독 신청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수탁자 여러 명일 때 이 관계는 합유 관계라고 써주고, 신탁원분 매 부동산마다 만들 때 이건 등기부 일부이기 때문에 신청하면 나중에 등기상 증명서를 발급하거나 열람할 수 있다는 거. 등기 형식 나면 항상 주등기를 차지해야 돼. 부기란 말씀은 다 틀려요. 하나의 순위번호, 즉 동일한 해야지, 다른 별개 이런 말씀은 무조건 틀립니다. 여기에 답이 다 있어. 요것만 알면 됩니다. 자, 47번 문제 보세요. 자, 신탁 등기원 설명 중 틀린 걸 찾아라. 신탁 등기 시 수탁자가 갑과 을인 경우, 즉 2명 이상이지? 이때 등기한 신탁자는 갑을이 무엇? 합유라고 써줘야 돼. 공유가 아니라 합유. 그 다음에 등기관이 수탁자의 고유 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와 함께 신탁 등기 말소 등기를 할 경우 하나의 순위번호, 여기 하나, 순위번호 하면 하나, 같은 이런 말 써야 돼요. 그 다음에 수탁자의 신탁 등기 신청 해당 부동산 권리 설정 보존 이전 변경 신청과 동시에 한다. 이거 아까 동시 신청 일괄 한 장 동시 일괄. 그다음 신탁 재산 일부가 처분되어 권리 이전 등기와 함께 신탁 등기 변경 등기를 할 경우 각기 다른 순위번호, 전부 다 하나의 순위번호, 동일한 이렇게 나오지. 별개 다른 무조건 틀립니다. 그 다음에 신탁 등기 말순기 신청 역시 권리 이전 말소 등기나 수탁자의 고유 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 신청과 역시 한 건을 일괄. 이거 똑같아. 한 건을 일괄한다. 요런 표현만 찾으면 됩니다. 그 다음 가압류나 가처분 등기 같은 처분 제한 등기 문제 나오면 이것은 특히 조금 어렵게 나오면 가처분 문제 나오지만 처분 제한 등기가 나오면 항상 뭐라 그랬어요? 처분 제한 등기가 있어도 처분 제한 등기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가압류, 처분 금지, 가처분. 여기 나왔지? 물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비교할 때 처분 제한 등기 있어도 뭐 할 수 있다? 처분 제한 등기가 있어도 처분할 수 있다, 그래서 없다 했어. 처분할 수 있다. 처분 제한 등기 어떻게 이루어진다? 이건 둘 다 촉탁 등기다. 관공서 촉탁으로 이루어진다. 대표적으로 가압류와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가 있을 때, 자, 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점, 이거는 돈, 즉 금전채권에 기해서 소송을 하기 전에 하는 것이고, 이거는 금전채권 이외의 금전채권이 아닌, 즉 특정물 채권이나 이런 특정한 청권이 있어야 되고, 여기는 돈이 아닐 때, 돈 받아겠을 땐 가압류하는 거, 돈이 아니면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 합니다. 자.
자, 이때 이 가압류 가처분은 등기 형식은 소유권 목적이었으면 등기 형식 뭐라고 했어? 주등기. 소유권 이외 권리를 목적으로 이건 부기 등기로 한다. 등기 형식은 다르다겠죠. 등기 형식은. 그래서 여기에는 금전 채권이니까 여긴 청구 금액이라는 게 들어가. 청구 금액이 얼마인지가 들어가 있어. 근데 여긴 돈이 아니기 때문에 청구 금액이 아니라 피보전 권리. 보전 받고자 하는 권리가 무엇인가 이게 들어가요.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이전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이 가능해야만 이전에 대한 처분 제한 등기를 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썼었죠.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가처분 등기는 특이하게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에서 처분할 수 있다고 했어요. 여기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에 있어도 처분된다. 그러면 각종 처분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처분 채권자가 소송이 이기고 나면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 이후의 등기는 가처분 채권에 대항할 수 없으니까 전부 다 효력이 없어져. 그럼 이걸 어떻게 한다? 말소해야 되는데 가처분 등기 이후의 말소 등기 이거 이후의 말소 등기는 어떻게 한다? 가처분 채권자 단독 신청으로 말소하고 이때 요거 그 가처분 등기인 등기관이 직권 말소한다. 직권 말소한다. 그 가처분 등기인 등기관 직권 말소하는데 다만 여기도 뭐가 있다? 모든 걸 예외 없이 하는 게 아니고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 이외 이런 등기는 원칙적으로 전부 다 소명에서 단독 신청 말소할 때 요 그 가처분 등기 직권 말소하는 거지만 여기를 말소하지 않는 게 있어. 뭐가 있다? 이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 이전에 이거보다 앞서서 요 이전에 이루어지고 이거보다 전에 있었던 어떤 거 저당권이나 담보가등기라든가 전세권에 기한 요거보단 임의경매 이거 말씀 안 되겠죠? 자, 이거보다 앞서 있었던 대항력 있는 임차권, 대항력 있는 임차권에 기한 임차권 등기 이런 건 말씀 안 된다는 단서가 있어요. 여기도 여기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니라 원칙은 다 소멸하지만 요런 것들은 말소하면 안 되는 사항도 있다는 거예요. 요거를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49번 문제 가장 기본적인 문제니까 이런 걸 잘 봐두셔야 됩니다. 가압류 가처분 등기 중 옳은 걸 찾아라. 1번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는 부기 등기. 자, 소유권에 대한 건 뭐라고 한다? 주등기.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부기 등기라고 했지. 그 다음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에 대해서 지상권 설정을 신청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처분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이건 처분이 가능하다. 있어도 처분할 수 있다. 그 다음 가압류 등기 말소인 권자임자 공동 신청이나 가압류에 관련 다 촉탁 등기다. 촉탁. 그 다음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의 경우 금전채권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나오면 이건 돈이 아니다. 피보전 권리. 금전이 아니기 때문에 여긴 피보전 권리라는 말이 들어가요. 금전이 들어갈 수 없고 부동산 공유 지분은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으니까 저당권 설정도 되고 가압류 가처분 다 되는 거예요. 5번만 맞는 겁니다. 뭐 복잡한 거 51번 문제는 뭐냐면 요거는 요 가처분 등기 요거 단서 요걸 물어봤어요. 이거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 날짜 이건 아까 수용이나 다 똑같이 이렇게 날짜를 제시할 수가 있어. 그러면 보시면 연도는 같으니까 2월 1일 날 여기 갑이 여기 2월 1일 날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 갑이 해놨단 말이에요. 여기 2월 1일 날 그리고 나서 가처분이 했는데 갑이 을을 의무자로 해서 을이 건물 소유자지. 을을 의무자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이 얘기는 원고가 승소한 경우입니다. 즉 가처분 채권에 승소했을 때 그 건물에 든 다음 제3자 명의 등기를 단독으로 말소할 수 있는 걸 찾아봐라. 자, 1월 7일 이거 2월 1일이었었는데 1월 7일 날 여기 이거보다 앞섰지. 이거 이전에 1월 7일 날 있었던 가압류. 요 7월 여기 가압류에 기한 가압류 처분 제한 이 가압류에 기한 임의 경매 기입등기라든가 강제경매, 가압류에 기한 금전채권에서 강제경매란 건 판결받아 경매 신청했다는 거. 이거보다 앞서 있었던 권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말씀 안 된다는 거. 단서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다음 2번도 1월 8일 날 담보가등기 역시 여기 저당권이나 담보가등기 전세권에 의한 경매 신청 역시 임의경매 이거 말씀 안 됩니다. 3번 임차권 등기 명령은 뭐예요? 이거 대항력 있는 거를 대항력 있는 임차권에 의한 임차권 등기 말씀 안 돼요. 이거. 그다음 4번은 매매계약. 매매계약은 어떤 처분 제한 효력이 없어. 1월 달에 매매계약하고 이 다음에 이전 등기 해버렸다. 이거 이전 등기. 이거 가처분 이후에 이전 등기니까 단독 신청 말소. 단독 신청 말소예요. 그다음 5번처럼 근저당권. 1월 9일 이거보다 앞서 있었던 근저당권에 기한 여기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 이건 말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말소할 수 없는 단서를 물어봤어. 요 처분금지 가처분이 이거 앞서서 있었던 이런 가압류나 가처분, 저당권이나
담보가 등기나 전세권에 기한 또 대항력인 임차권에 기한 등기는 말소하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출처 한번 더 어떻게 나왔다. 아까 가등기처럼 처분금지 가처분 이후의 등기는 가처분 채권자 승소했을 때 전부를 말소 신청. 말소는 게 아니고 전부가 아니고 뭐가 있다고 예외. 이 전부를 다른 말로 뭐라고 했어? 아까 예외 없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했지? 예외 없이 다른 말로 전부를 이렇게 썼어. 같은 해 동일한 출제에 두 문제 동시에 낸 거예요 이게. 그 같은 사람이 머리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그래서 51번 같은 거 이렇게 해결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관공서 촉탁 등기에 대해서는 주체가 관공서일 때 쓰는 거라 했지? 그럼 이건 굉장히 어려운 저기 이 52번은 28회 때 나온 건 작년에 나온 문제인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저 기출 그 표기가 빠져서 그렇지. 자, 촉탁이란 건 뭐라 해서 촉탁 특징. 촉탁은 주체가 누구일 때? 등기 신청 주체가 관공서일 때. 자, 관공서는 특징이 뭐예요? 관공서. 믿을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럼 진정성 보장. 관공서는 진정성이 보장돼. 진정성이 보장되니까 우선 믿을 수 있다. 의무자에 관련된 거 낼 필요 없어. 어떤 거? 등기필정보, 인감증명 내지 않아. 알았어요? 관공서는 공무원끼리니까 믿어줘. 바쁜데 등기하러 오세요 할 필요가 없어. 뭐만 된다? 우편. 등기 우편에 의한 촉탁도 허용된다. 근데 여러분들도 나도 바쁘니까 우편에 의한 등기 보내줄게. 받아줍니까 안 받아줍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안 돼요. 전자신청하거나 직접 출석 방문해야 되는 거지 우편물로 대신 등기해달라고 보내야 안 해줘요. 이런 가장 기본적인 특징 알았어요? 이런 걸 알고 물어보면 돼요. 그래서 52번은 지문들이 굉장히 까다로운 조문들 골라낸 거라서 우선 1번 같이 관공서 촉탁 정보나 첨부 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할 때 등기 촉탁할 때 우편으로 촉탁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건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2번처럼 공동 신청할 경우 권리자가 지방자치단체인 때 의무자의 승낙이 없더라도 해당 등기를 촉탁하는 게 아니고 의무의 승낙을 받아야만 촉탁할 수 있대. 그 다음에 3번처럼 관공서가 공매 처분을 한 경우에 권리자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체납 처분한 압류 등기를 촉탁하는 게 아니라 이미 공매 처분으로 권리자가 이전 등기를 촉탁하게 되면 체납 처분으로 인한 압류 등기를 다 말소를 해야 되겠죠. 이런 거. 압류 등기, 말소 등기를 같이 촉탁하는 거예요. 그 다음 4번도 관공서가 체납 처분을 위한 압류 등기를 촉탁할 때 등기 명인을 가름하여 등기 명인 표시 변경도 다 함께 촉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5번 수요일한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보상이나 공탁 증명 정보를 반드시 내야 됩니다. 왜? 보상이나 공탁을 증명한 정보가 있어야 수용 효과가 생겨. 수용 개시일에 보상금을 지급했어야 수용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상금 지급하지 않으면 수용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을 지급했다는 증명을 하거나 지금 저 보상 안 받으면 공탁을 해도 해놨어야 돼요. 이러한 특수한 지문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나머지 지문들은 몰라도 되지만 우선 1번 간단한 게 나왔죠. 이걸 가지고 풀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다음에 구분 건물에 대해서는 대지권 등기 문제하고 분리처분 금지 문제 요 두 가지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앞에 등기부에서 구분 건물 요건을 얘기했으니까 대지권 등기는 어디다 한다고 해서 대지권 등기는 등기부 어디다 쓴다? 자, 대지권 등기는 당사자가 단독 신청하는 겁니다. 권리 변동이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대지권 등기는 어디다 한다고 했어요? 예? 토지 등기부 한다고 했어? 건물 등기부 한다고 했어? 다시 한번. 이게 토지 여기 건물 있어. 그럼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면 등기부를 따로따로 만들어야지. 근데 이게 무슨 건물이야? 일반 건물이 아니라 구분 건물이 돼버렸어. 구분 건물 돼버리면 어떻게 한다? 토지와 건물은 따로따로 취급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한다? 일체로 하나의 부동산처럼 취급해. 일체란 건 뭐야? 분리처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분리처분. 하나의 부동산처럼 취급해. 그래서 이 건물 지으려면 밑에 대지 사용할 권리가 있어야 된다고 했지? 대지 사용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대지 사용권 뭐라고 했어요? 토지 소유권이나 지상권이나 전세권, 임차권 이런 게 있어야 건물 지을 수 있는 거야. 이걸 대지 사용권이라고 했지? 이 대지 사용권을 가진 자가 건물 전에 이게 무슨 건물이야? 구분 건물이 돼버리면 이 대지 사용권과 건물은 뭐가 된다? 하나가 돼요. 전체 하나의 부동산처럼 취급해. 이렇게 일체화된 대지 사용권을 우리가 뭐라고 했다? 이걸 대지권이라고 했다. 그럼 대지권 어떻게 공시하느냐? 즉 건물 소유자가 토지에 대해서 가지는 지분 요 권리 대지 사용권을 대지권이라고 하는데 이 권리는 어떻게 공시하느냐? 이 등기하는 걸 잘 보여야 돼.
토지 등기부하는 건 아니라 이 토지 지금 어디다 등기한다? 건물 등기부야. 그래서 이것은 구분 건물, 자 구분 건물 등기부야. 구분 건물 등기 기록의 어디다 해준다 해서 이거를 표제부에 하더라. 표제부에. 근데 집합 건물은 표제부 몇 개 나온다고? 2개 나온다고 했지. 일동 전체의 표제부와 각 구분 건물인 전유분 표제부가 있다. 일동 전체의 표제부엔 뭘 써준다고 했어요? 요 건물이 깔고 앉아 밑에 땅 이걸 뭐라고 했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 대지권의 목적이 된 토지의 표시를 써주는데 이거는 어디 한다고? 일동 전체의 표제부에다가 그다음 각각 구분 건물별로 여기 101호 쭉 있겠죠? 요 구분 건물 즉 전유분 표제부엔 뭘 쓴다? 대지권의 표시. 즉 대지권의 종류와 비율 이런 걸 써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대지권 등기야. 이거는 등기 형식은 주등기로 한다. 그래서 이렇게 대지권 등기를 하고 나면 더 이상 이 토지 등기부는 공시할 필요가 없어. 건물이 다 들어왔기 때문에 이때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대지권이라는 뜻 취지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더라. 어디다? 이거는 토지 등기부. 토지 등기 기록의 어디다 한다고 했어요? 중요한 게 어디? 네, 해당구에. 토지 등기 해당구에 하나. 해당구. 이건 갑구 아니면 토지 등기 을구를 말합니다. 소유권이 대지권이면 갑구요.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이 대지권 을구에 대지권 뜻의 등기를 등기관이 직권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거 해당구에 등기 형식은 당연히 다 주등기로 갑니다. 이렇게 요 대지권 등기 기본 개념을 잘 이해하시고 분리처분 금지라는 것은 따로따로 처분할 수 없어. 이제 그래서 이거 뭐라고 표현해서 바늘과 실이 관계 이 건물을 바늘이라고 생각하고 이 대지권을 실이라고 생각하면 이걸 여기다 묶어놨단 말이에요. 그럼 바늘 가면 실 따라가요. 같이 움직여야 돼. 분리처분 금지니까 나는 건물만 따로 이전할 수 없어. 대지권만 따로 이전할 수 없고 건물만을 담보로 잡을 수 없어. 바늘 담보 잡으면 여기 저당권은 요 담보 묶여 실까지 담보로 잡은 거니까 저당권의 효력은 요 대지권 토지에도 미친다 이런 얘기야. 알았어요? 요 기본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 일체로 취급한다는 거. 이거 원리를 잘 알고 있으면 금방 간다는데 원리를 모르면 왜 이렇게 복잡하냐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늘과 실, 그냥 바늘 가면 실 따라가. 아파트 팔았어. 밑에 딸린 실 따라가는 그냥 자동으로. 아파트 은행 돈 빌고 담보로 잡았어. 대지권 은행의 저당권이 목적이 돼버렸어 그냥. 알았어요? 그럼 이 대지권은 뭐라고 했어? 이 대지권은 뭐야 이거? 결국은 대지권 지분이라고 했지 지분. 왜? 요 건물 101호 소유자는 이 땅 혼자 가지고 있지 않아. 그러니까 전체 예를 들어서 13,500분의 뭐 131만큼 있다. 요 대지권 101호에 대해서. 요 대지권은 지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개념을 이해하시고 자 54번 문제 보세요. 231페이지 구분 건물 중 틀린 거 1번 구분 건물 등기 기록은 일동 전체를 표시하는 표지예부와 개개의 구분 건물에 대한 갑구 을구로 표성됐다. 여기서 편성은 집합 건물은 일동 전부에 대한 일등기로 쓰는데 이거는 일동 전체의 표지예부와 이 각각 구분 건물마다 뭐가 있다는 거야? 표지예부, 갑구, 을구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1번 틀린 거죠. 개개의 구분 건물에 대해서 뭐도 있다? 표제부, 갑구, 을구가 다 있어. 그래서 이 표제부를 빼면 안 됩니다. 그 다음 2번 대지권 등기를 하기 전에 토지에서 이거는 일체로 묶이고 난 다음엔 아무 이렇게 일체로 같이 움직이는 건데 만약 대지권 등기 하기 전에 생겼다는 건 뭐냐? 이 땅만 있을 때 A수의 토지에 대해서 건물 생기기 전에 일체가 안 됐지 아직은. 이때 만약 B라는 사람이 여기에 저당권을 설정해 줬어. 그러면 이건 토지만의 저당권이 된 거지 지금 현재는. 그렇죠? 근데 여기다 아파트를 줬다. 그럼 이거는 대지권이 성립하기 전에 1차 되기 전에 이미 설정됐기 때문에 요거는 토지만에 대한 저당권이지 건물까지 합쳐서 저당권 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이렇게 대지권 등기 하기 전 설정된 저당권 실행을 한 경매 신청 등기와 이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일체성 적용되지 않아 허용된다. 이거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먼저 일체로 묶이기 전부터 생겼던 거니까. 그 다음 대지권에 따른 뜻의 등기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만의 저당권을 할 수 없다. 이건 뭐야? 이거 요 대지권 뜻의 등기된 이 토지만 따로 뭐 할 수 없다. 이전할 수도 없고 저당권 설정할 수 없다. 이게 분리처분 금지 내용이라고 했잖아. 그 다음 상가 건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구분 소유 목적이 될 수 있다. 이게 뭐라고? 구분 점포라고 했지. 구분 점포. 구분 점포는 자 이건 이용상 독립성만 있으면 되고 구주상 독립성은 없다고 할 수 있는 게 구분 점포입니다. 바닥 면적이 1000제곱미터를 넘어야 되고 일정한 요건이 있다고 했어요. 그 다음 5번처럼 규약상 공용분을 등기한 경우 갑과 을구는 두지 않고 표제만 둔다. 그래서 여기서
규약상 공용 부분은 표제부만 두기 때문에 여기서 규약상 공용 부분 나오면 주의할 게 있어요. 뭐냐? 규약상 공용 부분은 뭐만 했다? 표제부만 두고 이 표제부에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고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 이 규약을 폐지하면 뭐 한다고 했어 아까? 규약을 폐지하게 되면 새로운 무슨 등기한다? 보존 등기를 해야 된다 했지. 이전 등기 아니고. 이걸 어떻게 하라고 써? 지체 없이 보존 등기하라고 했지. 그리고 규약상 공용 부분 등기할 땐 기존의 전유 부분을 규약상 공용 부분한 표제만 있기 때문에 이때 만약 갑구나 을과 있는 상태였다. 갑구나 을과 있었으면 여기는 등기를 전부 다 말소시켜야 돼. 그러니까 말소 등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등기상 이해관계인 있으면 뭘 낸다? 이해관계인의 승낙서가 필요한 거예요. 알았어요? 규약상 공용 부분 등기는 자 처음부터 규약을 정해서 할 때는 이제 아무것도 없으니까 표준 만들면 되지만 기존의 전유 부분을 규약을 정해서 공용 부분을 만들 때는 갑구나 을구나 등기를 다 말소시켜야 돼. 그럼 말소 등기나 말소회복 등기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이해관계 있으면 승낙서가 있어야만 수리할 수 있다 했지? 없으면 각하된다 했잖아요. 요 문제 연결돼 있고 그리고 규약을 폐지하면 더 이상 규약상 공용 부분이 아니라 전유로 바뀌어. 그럼 무슨 등기냐? 새로운 보존 등기. 그래서 이거 이전 등기라면 틀립니다. 규약을 폐지하면 새로운 소유권 이전하는 게 아니라 보존 등기합니다. 표제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갑구만 개설하면 돼. 그리고 이걸 지체 없이. 자, 그 다음 55번 문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구분 건물 대지권 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바르지 못한 거. 자, 건물 등기 기록에 대지권 등기를 하게 되면 등기원 직권은 권리 목적인 토지 등기 기록 중 어디 해당구에 소유권, 지상 전세권, 임차권이 즉 어떤 권리가 대지권이란 뜻의 등기를 해라. 그럼 소유권이 대지권인 경우 대지권 등기된 건물 등기에 건물만 반을만 이전할 수 없고 반을만을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할 수 없다 했지. 지상권이 대지권이라면 즉 토지 지상권을 설정받은 자가 아파트를 졌어. 그럼 지상권이 대지권이 된 거예요. 이때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된 토지 등기부에 소유권 이전 등기할 수가 있죠. 왜? 소유권은 묶인 권리가 아니라 지상권을 묶어놨기 때문에. 건물과 일체는 실이 지상권이야. 즉 이건 무슨 얘기냐? 자, 지금 소유자 비소유 토지 소유자는 B인데 B라는 사람부터 A가 지상권을 설정받아 아파트 줬어. 그럼 이 지상권과 건물 소유권이 일체가 됐단 말이야. 즉 이게 뭐야? 실이 된 권리가 뭐야? 토지 지상권과 건물 일체로 같이 취급해. 분리되면 건물이 지상권이 없어지면 건물 존속할 기반이 없잖아. 그러니까 일체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파트를 팔면 건물 이전하면서 토지 지상권에 대한 지분도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소유자는 아무런 제한이 없지. 즉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하지 말고 토지의 지상권 설정한 땅 팔을 수 있어 못 팔아? 저당권 설정된 토지 팔 수 있어 없어? 다 할 수 있어. 이거는 제한물권이 설정된 토지를 처분하게 되면 이전받은 사람은 제한물권이 설정된 토지를 이전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를 B가 제3자 C한테 팔았다. 얘는 C는 토지 소유권 취득했지? 근데 지상권이 있어. 근데 지상권 건물 일체로 같이 움직여야 돼 이거는. 이렇게.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3번 지상권이 대지권이다. 그러면 소유권, 토지 소유권이 등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4번처럼 소유권이 대지권일 때 대지권이 있다는 뜻의 등기된 토지 등기부에 소유권 목적은 저당권 설정할 수가 없죠. 대지권 등기를 할 때는 토지에 관한 가압류 등기가 있는 경우 토지 등기 기록에 별도 등기 있다는 뜻의 기록은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때 대지권 등기 하기 전에 토지만에 먼저 무슨 등기가 있으면 이건 토지에 어떤 등기가 있다고 써주는 건데 이게 바로 별도 등기 있다는 뜻이야. 이걸 어디서 쓰냐? 전유 부분의 표제부. 자, 전유 부분 표제부에 별도 등기 있다는 뜻의 등기를 한다. 전유 부분 표제부에. 이것도 다 중요한 표현이니까 잘 알아두시고. 그래서 55번에 이 대지권 등기 나오면 특히 어디다 하는가, 그리고 대지권의 뜻의 등기는 어디다 하는가 이걸 정확히 알고 분리처분 금지 내용이 뭐냐? 일체로 취급된다. 하나의 부동산처럼 취급되더라. 그래서 분리처분 제한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만 정확히 알면 됩니다. 그 다음에 233페이지에 가면 이제 이의신청 나와. 요거만 하고 이제 끝냅니다. 오늘 조금 시간이 지연됐는데. 자, 이의신청은 등기관의 결정 처분이 부당할 때 여기에 불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등기관의 결정이나 처분, 즉 등기관이 밥 먹고 하는 일이 뭐가 있다고 했어요? 많은 일을 할까? 예? 등기관은 밥 먹고 하는 일이 뭐라고 했어요? 두 가지밖에 안 한다고 했지?
반복하는 이 두 가지밖에 없어. 자, 등기관이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느냐 물어보면 등기를 안 해주거나 해주거나 두 가지밖에 없다는. 그럼 등기관의 결정이나 처분이라는 것은 이게 바로 안 해준 게 각하 결정을 한 거야. 요건이 안 되니까. 요거 실행처분했어. 실행처분. 이게 잘못됐으면 부당하다. 위법 부당하다. 그럼 따지야지. 따지는 걸 뭐라고 한다? 이의신청이라. 이의신청밖에 불복할 수 없어. 결정처분 잘못했으면 뭐 한다고? 이의신청. 이때 각하 결정이 잘못됐다고 따지는 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 이것을 소극적 부당. 소극적 부당. 이렇게 표현해. 실행처분이 잘못했다고 따지는 걸 뭐라고 하냐? 이걸 적극적 부당.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등기 안 해줬어. 불만이 생겼지. 이걸 뭐라고 한다? 소극적 부당. 등기 해줬어. 또 불만이 생겼어. 왜? 요건대로 안 했기 때문에. 전세권 설정했더니 임차권 등기 해줬어. 정신없는 등기 해놨지? 이게 또 왜 이런 걸 해줬어? 따지는 거야. 이걸 뭐라고 한다고? 적극적 부당. 이해돼요? 그럼 소극적 부당이 잘못됐다고 따지는 것은 누가 불만이 있느냐? 당사자인 신청한 사람만 불만이 생겨. 여기는 아무 통계 없으니까. 그런데 여기는 불만이 누가 생기느냐? 이의신청이. 당사자도 불만이 생겼고 등기상 이해관계인도 아니 그런 등기를 왜 해줍니까? 라고 따진단 말이야. 그래서 신청인에서 적극적 부당에 대해서는 뭐도 나온다? 이해관계에도 이의신청할 수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사유에서 소극적 부당은 사유 제한이 없어. 즉 이의신청할 수 있는 사유 제한이 없다는 것은 각 안 해주는 게 29조 몇 가지? 11가지 사유. 아무거나 다 된다는 거야. 그런데 적극적 부당에 대해서는 사유 제한이 있어. 아무거나 안 돼. 29조 각하 사유 중에서 1호 관할 위반 등기,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요 두 가지에 한해서만 이의신청이 되지 나머지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요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시고 그다음에 이의신청은 자 이의신청 나오면 이의신청은 등기관 결정 처분에 다투는 거니까 등기관에 직접 가봤자 의미가 없어. 그래서 관할 지방 법원에 즉 법원에 관한데 관할 지방 법원에 하는 거지만 법원에 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 신청서는 법원에 직접 가지고 오면 안 돼. 신청서는 당의 등기소에 내라. 등기를 통해서 오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자, 이 신청은 법원에 하지만 신청서는 등기소에 내야 된다. 그 다음 이 신청 관련해서 첫째 없는 게 있어. 첫째 뭐냐? 기간 제한이 없다. 기간 제한이 없다는 것은 몇 년 지나서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신청 기간 제한이 며칠 이내 하라 이 규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 이의 신청하더라도 등기 절차에 영향이 없다는 거야. 그 다음에 이의 신청할 때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를 가지고 따지지 말라. 새로운 사실, 신증거, 신사실에 의한 이의 금지. 이미 여기 처분시, 즉 각하결정이나 실행처분할 때 나타났던 자료만 가지고 따져야 되지 그 이후에 나타난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로 따지지 말아라. 그 다음 이의 신청 관련해서 법원에서 결정하기 전에는 아까 뭐 할 수 있다 했지? 가등기 명령이나 이의 신청이 있다는 부기등기 명령, 이게 바로 명령에 의한 등기예요. 결정하고 나면 등기 실행 명령을 내리겠죠. 그래서 이러한 결정 전에만 가등기 명령, 부기등기 명령이 가능하다. 이거 가장 기본적인 사항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먼저 233페이지 1번 문제 보세요.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관 처분된 이의 절차 중 틀린 거. 첫째, 이에는 집행정 효력이 없다. 등기 절차 영향 안 미친다는 거야. 두 번째, 새로운 사실, 신사실이나 새로운 증거, 신증거 방법을 근거로 이의 신청할 수가 없다. 그렇지.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에 의한 이의 금지. 안 됩니다. 2번 틀렸고 관할지방법원 이의 신청에 결정하기 전에 등기관에 이의가 있다는 뜻의 부기등기 명령이나 가등기 명령이 된다. 그래서 이의 신청 결정 전에 부기등기 명령이 됩니다. 이의 신청서는 신청의 성명 주소, 신청 대상 등기관 결정 처분, 취지와 이유, 그 밖에 대부분 예규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신청이 기명란 또는 서명해라. 이에 대한 결정이 통지된 결정서 등본에, 즉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 그러면 그 결정 등본 형식으로 해줘라. 4번 문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등기관 처분한 이의 신청 틀린 걸 찾으라겠죠. 자, 첫째. 등기관의 결정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 신청할 수 있고 그 이의 신청 시 당해 등기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라. 여기 법원에 하지만 신청서는 등기소를 통해서 낸다. 꼭 알아둬야 됩니다. 그 다음 등기 신청 각하 결정에 대한 이슈. 이 각하 결정은 뭐라고? 소극적 부당.
소극적 부당. 각하 결정에 대해 이시하는 경우 등기관 결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면 족하고 이 사유에 특별한 제한이 없다는 것은 여기 제한이 없다는 것은 29조 11가지 사유 다 된다 이 얘기를 한 거야. 다 된다. 그 다음 3번 등기 신청 각하 결정에 대해서 등기 신청인 권리자 의무자 및 이해관계 제3자가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 각하 결정은 뭐라고? 소극적 부당이므로 당사자만 할 수 있고 여긴 이해관계는 할 수가 없어. 여기는 적적 부당에서만 이해관계 나온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3번이 틀린 겁니다. 제3자 이해관계 제3자를 이의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자, 등기 신청 위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함에도 등기관이 각하하지 아니하고 실행한 경우 밑줄 실행하는 경우 이걸 뭐라고 한다? 실행처분 적극적 부당. 적극적 부당. 적극적 부당의 경우 그 등기법 29조 1호 이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서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거는 사유 제한이 있다. 29조 1호 이유만 된다. 나머지 안 된다 했던 거예요. 그 다음 등기를 실행한 처분에 대해서 등기상 이해관계 제3자가 그 처분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실행처분, 이 실행처분에 대해서는 누구 된다? 여기 이해관계인도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는 이제 좀 작년에 굉장히 어렵게 나온 거 이게. 작년 문제 굉장히 까다롭던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지체 없이라는 걸 찾아가지고 했는데 이게 아까 이거 말고도 하나 뭐 있다 했지? 멸실됐을. 아 여기 나왔네. 자 그래서 6번 문제 보세요. 지체 없이. 등기 신청할 때 지체 없이. 첫째, 여기 주의할 것은 아까 우리 표제부의 등기는 의무 있다고 해서 없다고 해서 표제부? 1개월에 신청하겠지? 1개월? 표제부. 1개월. 이건 단독 신청. 그리고 위반하더라도 뭐가 없다? 과태료는 없다 했지? 등기형이 항상 주등기라고 했지? 표제부에 하는 등기 잘 보세요. 표제부. 그래서 1번 건축법상 상호용 승인을 받아야 할 건물임에도 사용 승인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기록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된 후 사용 승인이 이루어지면 건물 소유권 등기면 해야 할 사실에 대한 기록이 말소등기는 표제부에서 함으로 몇 개월? 1개월. 또 여러분 어디 강의 노트는 어디에 나왔어요? 24페이지. 참고로 24페이지 보세요. 직권 보존 등기에서 직권 보존 그 밑에 보세요. 자, 거기 직권 보존 등기에 보면 동그라미 1번에 그 가운데쯤 보세요. 건축법상 사용 승인 받지 못한 건물이라도 건축 허가나 건축 신고를 했을 때는 직권 보존 등기 대상이 되는 것이고 건축법상 사용 승인 받지 못한 경우 어디다 그 사실 쓴다? 표제부에 그 사실 기록하고 이 경우 사용 승인을 받게 되면 1개월 이내에 말소 등기를 신청해야 돼. 표제부의 등기이기 때문에 요 얘기를 하는 거 지금 이게. 그 다음 니은 보시면 집합 건물에 있어서 아까 규약상 공용부 나왔지. 규약을 폐지하면 지웠네. 어떻게 한다고 해서 지체 없이 무슨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 어디서? 갑구에서. 존재한 건물이 전부 멸실됐어. 그러면 어떻게 한다? 멸실 등기를 하는데 이때 얼마? 1개월이네. 존재하는 건물 1개월이 허락했지. 위반 과태료는 없다고 해서 어디서 멸실 등기는 등기부 표제부에 다. 표제부에서. 그 다음 이거 리얼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촉탁이나 직권에 의한 신탁 변경 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탁 재산의 운용 방법을 위한 방법이 변경될 때 수탁자가 해야 될 신탁 원부의 기록을 변경. 이건 조문을 찾기 굉장히 어려운 걸 찾았어요. 이거 지체 없이였습니다. 그 다음 지목이 바뀌었다. 미음번 어디? 지목은 등기부 어디다 쓴다고 했어? 표제부. 그러니까 얼마? 1개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처럼 표제부에 하는 등기, 디귿처럼 멸실 등기도 표제부에서 하는 등기, 미음처럼 지목 표제부에서 하는 등기. 표제부는 다 얼마? 1개월. 표제부는 1개월. 알았어요? 1개월. 그래서 요거는 작년에 나온 거지만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였어요. 사실은 이런 걸 다 조문 뒤져가지고 지체 없이 뭐 이런 거 다 암기할 수가 없는 거였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렇게 아시고 사실 여러분 등기는 다 맞을 생각하지 않아도 몇 문제 반만 맞으면 합격한다 했지. 지적은 10문제 이상 맞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시간이 촉박한 분은 지적을 자주 보세요. 지적을 아셨죠? 등기는 제가 여기 있는 문제 이 정도만 풀어봐도 대부분 그 문제입니다. 새로운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등기는 절차가 조금 특별하고 요 내용을 좀 낯설어서 문제가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등기법은 만점을 목표로 안 해도 합격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기 때문에 지금 아까 직접 이런 건 맞으라고 낸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거 맞았으면 특수한 사람이에요.
그냥 찍어서 막는 문제였어. 솔직히. 그런 걸 어떻게 다 조문까지 거기 그 내용까지 다 검토하겠어요. 그러니까 2차 작년부터 2차를 1교시, 2교시 나누다 보니까 여러분들 모의고사 볼 때 선택 과목란 거기 1교시, 2교시 쓸 때 조심해. 2차 1교시가 있고 2차 2교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2차 2교시로 공시민세법이 바뀌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1차 1교시를 보고 나서 쉬었다 보다 보니까 이렇게 조문 까다롭게 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2차 1교시 2교시 나눠서 보는 건 참 좋죠. 150분 동안 혼자 계속 보는 것보다 100분 보고 쉬었다가 또 50분 보고 오니까 편한데 난이도가 높아지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난이도 높더라도 다 맞을 생각하지 마세요. 스트레스만 받아요. 다 맞지 않아도 학교 가는데 아무 지장 없어. 평균 60점이야. 평균 60점은 지적에서 몇 점 맞으면 돼? 10개 맞으면 돼. 등기는 몇 개 맞으면 돼? 반만 맞으면 돼. 그럼 세법 몇 개 맞으면 돼? 반만 맞으면 돼. 그럼 60점 나와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야. 이런 문제.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작년 기출 이거 어떻게 사람이 이거 다 조문까지 다 알아서 이거 하겠어. 이거 한 과목만 남으로 해주지. 근데 여러분 공부할 과목이 한두 개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어쩔 수 없이 그냥 만점을 해서 주는 문제가 아니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가볍게 풀어봐야지. 이런 거 나오다 보면 어려워서 포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다 맞췄으니까 이제 9월부터는 동영 모의고사나 이런 게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 강의 노트 여러분들 카페에 전부 다 해답 다 해서 올려놓으라고 했으니까 보시고 복습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사항이 있으면 문제 풀 때 언제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없으면 학원으로 연락해서 질문해 주시면 돼요. 아셨죠? 자, 수고하셨습니다.